안녕하십니까, 이원영입니다. 이제 파트 1의 마지막 부분인 4장의 시스템 시작 및 셧다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인 시스템 시작과 셧다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우선은 그 용어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제 런 레벨인데요. 자, 런 레벨은 시스템의 상태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런 레벨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의 상태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런 레벨이라고 이렇게 쓰죠. 자, 우선 여기에는 이제 숫자로 이제 숫자와 문자라고 하나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0번, 그 다음에 뭐 S, 1부터 뭐 6까지 이렇게 이제 숫자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0번은 시스템이 OK 모드라고도 하는데 필온 모드라고 되어 있죠. OK 모드 혹은 필온 모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PC의 CMOS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하고 1번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싱글 유저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시스템의 싱글 유저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로컬 시스템이 마운트가 된다, 혹은 뭐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1이라고 하는 상태는 로컬 파일 시스템 마운트가 되는 거고, S는 마운트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문자 S하고 대문자 S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3번은 멀티 유저 모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말에서도 느껴지듯이 이 시스템 싱글 유저 모드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관리자 혼자만 들어가는 모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멀티 유저 모드는 이제 관리자 이외에도 이제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유저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는 이제 두 개의 2번과 3번의 상태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NFS 서버로 동작하느냐 혹은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느냐 뭐 그 차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은 뭐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솔라리스 10에서는 뭐 기타 이전 솔라리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시스템을 종료시키는 그런 모드이고요. 그래서 5번의 상태는 시스템이 종료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이제 리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붓. 그래서 시스템의 리붓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상태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런 레벨이다. 런 레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건데요. 그래서 시스템 전원이 이제 종료된 상태가 5번이라고 했었죠. init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부팅을 시켜주면 피롬이라고 하는 OK 모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이제 0번이죠. 0번 모드. 자, 그 상태에서 부팅이 돼서 싱글 유저 모드로 이렇게 갑니다. 대문자나 소문자 S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다시 또 이제 진행이 되면 기본 디폴트 모드인 3번 모드로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런 레벨과 비슷한 의미로 init state 혹은 뭐 init 상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init state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자, init 상태란 런 레벨과 같은 의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스템이 런 레벨을 이동할 때, 시스템이 런 레벨을 움직일 때 init 명령을 통해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앞에 보이시면 요 런 레벨이 있는데 여기다가 init라고 하는 명령어를 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init 한 칸 띄우고 뭐 0번 하게 되면 현재 런 레벨이 3번이면 init 0번을 하게 되면 요 OK 모드로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init state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혹은 뭐 init s 하게 되면 싱글 유저 모드로 가고요. init 1번 하게 되면 1번 모드로 가게 되고요. 뭐 2번 하면 2번 모드로, 3번 하면 3번 모드로
init 6번 하면 시스템을 리부팅한 것과 동일한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reboo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신 것과 init 한 칸 띄우고 6번 한 것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init 5번을 하게 되면 이제 파워를 끄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그래서 run level이라고 하는 것과 init state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i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흐름을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원을 켜자마자 이제 부팅이 되기 때문에 이제 OK 모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요. 거기 상태에서 만약에 OK가 떨어졌다. 자, 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싱글 유저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OK 모드에서 boot 한 칸 띄우고 -S 하고 엔터를 치시면 싱글 유저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싱글 유저 모드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상태에서 init 3번 뭐 이렇게 하시게 되면 run level 3번 멀티 유저 모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 올라가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init 뭐 s 이렇게 하시게 되면 싱글 유저 모드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뭐 init 0번 하시게 되면 필요 모드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3번에서 바로 직접 init 0번을 하셔도 필요 모드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유저 모드에서 장비 시스템을 끄고 싶으시다면 init 5 5번 하셔도 동일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꺼지고요. 만약에 시스템을 리부팅 할 일이 있다 그러면 init 6번 init 6번 하시게 되면 시스템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기본 모드로 다시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유저 모드와 멀티 유저 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싱글 유저 모드는 말 그대로 한 명만이 로그인할 수 있는 모드이고요. 루트 암호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시스템 메인테넌스 작업이라든지 혹은 백업이라든지 복구라든지 뭐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싱글 유저 모드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티 유저 모드는 루트 시스템 이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명의 유저가 동시에 들어가서 뭐 텔넷이든지 뭐 FTP든지 아니면 웹이든지 메일이든지 이러한 서비스들을 전부 다 받아볼 수 있는 것이 멀티 유저 모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런 레벨이라든지 이닛 상태, 그 다음에 싱글 유저 모드, 멀티 유저 모드 이러한 용어들을 이해하셔야지만 부팅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부팅 관련 용어 중에 이제 솔라리스 10에서 새롭게 추가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마일스톤은 같이 한번 보시면 마일스톤은 시스템의 상태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의 모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앞에 이제 런 레벨과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도 잠깐씩 봤는데요. 서비스 관리 매니지먼트인 SMF라고 하는 이제 이 시스템과 이 부팅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런 레벨과 SMF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같이 매치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런 레벨 S 싱글 유저 모드는 마일스톤의 싱글 유저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로 이제 해당이 되고요. 런 레벨 2번에 해당하는 NFS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마일스톤 멀티 유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매치가 되고 있고, 기본 런 레벨인 런 레벨 3번은 마일스톤 멀티 유저 서버 모드에 이렇게 매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이제 SMF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 관리 방식으로 변하면서 기존의 런 레벨의 개념도 이렇게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변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그냥 마일스톤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일스톤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약간은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식의 설명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한번 뭐 소개를 하게 되면
요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영어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아마 이정표라고 나올 겁니다. 이정표. 여러분들 그 이정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정표.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표시, 그러니까 길을 알려주는 표시 같은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부팅을 해서 부팅 파워 버튼을 눌렀다라고 하게 되면 파워 버튼을 누르면서 뭐 이제 싱글 유저 모드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런레벨 1번으로도 가고 런레벨 2번으로도 가고 이제 최종 목적지인 런레벨 3번 기본 디폴트 런레벨인 런레벨 3번으로 이제 향해서 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자 가는 와중에 이렇게 이제 뭐 S도 있을 싱글 유저 모드도 있을 수 있고 멀티 유저 모드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이정표로서 삼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마일스톤이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싱글 유저에 해당하는 것을 뭐 마일스톤 싱글 유저, 요 멀티 유저 2번에 해당하는 것을 마일스톤 멀티 유저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마일스톤을 변경하고 싶다. 혹은 여기서 요 말을 기본 런 레벨을 변경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 기본 런 레벨에서 기존 런 레벨은 etc 밑에 init 탭이라고 하는 요 파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악필은 아닌데 마우스는 정말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자, etc 밑에 init 이 탭이라고 하는 요 파일 안에 init이라고 하는 것에 initDefault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initDefault는 3번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만약에 그 값을 예를 들어서 s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값만 요 3이라고 하는 거를 s로만 이렇게 바꿔주면 나중에 리부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싱글 유저 모드로 이제 부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라리스 10에서는 이제 그러한 방법이 없어졌고요. 여기서는 이제 서비스 SMF를 통해서 그 내용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SVC ADM 한 다음에 이제 키워드로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걸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마일스톤의 디폴트 값을 싱글 유저로 바꾸겠다. 기본은 바로 요거였습니다. 마일스톤의 멀티 유저. 나중에 하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서비스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요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싱글 유저 모드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init 6번을 하시든가 아니면 리부팅이라고 하는 리부트이라는 명령을 주시게 되면 계속해서 싱글 유저로 바꿀 거다 바뀌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멀티 유저 모드로 동작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게 되면 싱글 유저에서 SVC ADM 마일스톤 -t 디폴트 마일스톤을 멀티 유저 서버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런 레벨 3번으로 옮겨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SMF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직 안 다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고요.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SMF에 대한 SMF와 또 부팅에 대한 그런 상관관계가 같이 이제 엮여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부팅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다루실 때는 뭐 가장 중요한 거죠. 장비가 예를 들어서 꺼졌다. 그러면 다시 켜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장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시 끌 일이 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종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장비를 끄는 것이 중요하냐면 유닉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유저 모드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하드에 바로바로 저장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돼야지만 그러한 작업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하고 정상적으로 종료가 돼야지만 파일 시스템이 무결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 때문에 저희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켜고 정상적으로
종료시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겠고요. 또 부팅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트러블 슈팅이라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그러한 메시지들을 보고 확인하고 또 고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힌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팅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리스 9까지는 4단계까지가 나오는데요. 솔라리스 10부터는 한 단계가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계는 포스트죠. 여기서 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드웨어를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원이 넣어지자마자 하드웨어를 체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저희가 봤던 피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피롬이라는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 이제 뭐 CPU의 배너가 뜹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의 배너가 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여기서 부팅이 되면서 부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하드디스크의 맨 첫 번째 섹터 부분에 붓블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붓블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트블럭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 의해서 부팅이 되고요. 얘가 이제 메모리에 로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메모리에 로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뭘 불러오냐면 UFS boot이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을 UFS boot 프로그램을 이제 메모리에 또 같이 로딩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면 여기서 이제 요 UFS boot이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핵심인 이 커널을 메모리에 로딩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자체가 초기화가 되면서 UFS boot 프로그램은 메모리에서 이렇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커널은 자기가 쓸 수 있는 하드웨어 컴포넌트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메모리에 로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 입출력 디바이스, 메모리, CPU,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기타 여러가지 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의 모듈들을 전부 다 메모리에 로딩을 시켜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이닛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닛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모든 프로세스의 프로세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세스의 아이디는 0번입니다. 그래서 이닛을 상태를 움직이는 이제 런 레벨을 움직이는 이닛 커맨드로 썼고, 이게 모든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역할을 하면서 얘가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 솔라리스 10에서는 바로 이 SMF라고 하는 SVC 스타트 D라고 하는 게 있죠. 요게 이제 SMF 서비스의 또 프로세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스터 스타터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SVC 스타트 D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되면서 다른 여러가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여러가지 그 서비스들이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부팅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정밀하게 보실 수도 있고 간단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5가지의 과정으로 이제 부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라리스 10에서는 요 SMF라고 하는 요 과정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SMF를 이해하시는 부분이 또 솔라리스 10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단서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강조를 해드렸듯이 시스템의 셧다운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셧다운 과정이 왜 중요한지는 앞에서 또 강조를 해드렸죠.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종료를 해야지만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들이 무결하다, 데이터가 정합성이 맞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스템을 셧다운을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겠는데요.
우선 앞에서도 많이 봤듯이 init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저희가 시스템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 init 요거 한 칸 띄워야 됩니다. init 5번 하시게 되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고요. 또 shutdown이라고 하는 명령어도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shutdown -y 그 다음에 -g -g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대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분 후에 종료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g 다음에 6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초단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i5 요거는 init 5번 상태로 가라 해서 요 i는 init 5번과 동일한 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시그널을 줘서 바로 그냥 꺼버리는 게 있는데요. 파워 오프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 커맨드는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init 5번이라는 이런 명령어가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강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명령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필원 모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요. 그 필원 모드로 진입하는 거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필원이라고 되어 있죠. 필원은 이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 중에 스박에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부분은 init 0번 앞에서도 이제 한 번씩 봤죠. init 0번 하시게 되면 어느 위치, 되게 이제 요 위치가 되겠죠. 혹은 요 위치에서 init 0번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필원 모드로 OK라고 하는 프롬프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은 여기 앞에 CPU 넘버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거 이제 서버에 CPU가 여러 개일 때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OK 이렇게 OK 모드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셧다운 명령어도 마찬가지로 -y는 간섭받지 말고 바로 실행해라 이런 얘기고요. -g는 0초니까 now가 되겠죠. 당장 수행해라.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5초 하게 되면 5초 후에 수행해라. 뭐 이런 의미고요. i의 0은 뭐 위에 init 0번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alt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는데요. 이 halt라고 하는 명령어 일반 저희 그 X86은 이건 스팍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X86은 OK가 없습니다. 그죠? 필롬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홀트 하면 파워 오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거는 스팍에서 스팍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시스템 리부팅은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init 6번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init 6번 하게 되면 시스템이 꺼졌다가 다시 꺼지는 건 아니죠. 꺼지려고 했다가 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리부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y, -g 바로 수행하고 init 6번 이거 init 6번입니다. 이거 이렇게 동일한 거고 init과 셧다운의 차이점은 요 시간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명령어로 reboot이라고 하는 명령어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 셧다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명령을 쓰는 게 권장사항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